안녕하세요, 도나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스페인어 공부 말고 다른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바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페인 여행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스페인의 살라만카라는 지역에 살면서 1년 동안 여행을 정말 많이 다녔는데요. 북부, 남부, 중부 정말 여기저기 골고루 여행을 다녔었어요. 이번에 영상을 찍으려고 몇 군데를 갔나 한번 세어봤거든요. 근데 총 19군데를 갔더라고요. 오랜만에 스페인에서 찍었던 사진들을 좀 보면서 여행지도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 시국이 끝나면 다시 한번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딘지 좀 얘기해볼까 합니다. 우선 여기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스페인에 가면 보통 이제 마드리드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마드리드랑 마드리드 근교 여행 사진부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부로 올라갔다가 이제 남부에 내려와서 여행을 했던 그런 사진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페인 하면은 이제 마드리드가 수도니까 제일 뭔가 볼 게 많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드리드를 그렇게까지 추천을 드리고 싶지는 않거든요. 저는 마드리드 정말 정말 자주 갔었는데 공항을 가야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도시를 가기 위해 거쳐가야 된다든지 할 때만 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마드리드보다는 마드리드 근교에 정말 예쁜 도시들이 많아요. 그래도 여기 보면은 제가 마드리드 갔을 때 항상 갔던 데가 레띠로 공원이거든요. 마드리드에 되게 큰 공원이 있는데 그냥 좀 바닥에 앉아서 벤치에 앉아서 좀 수다 떨고 그냥 평화롭게 여유롭게 보내기 좋은 그런 데예요. 레띠로 공원에서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그냥 이런 사진들. 제가 치킨 먹으러 가고 막 버블티 먹으러 가고 그랬었거든요. 여기 보면 치킨 사진 있네요. 제가 치킨을 너무 좋아해서 이거 KFC를 먹으러 맨날 마드리드에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드리드 근교로 보통 세고비아랑 똘레도를 많이 가시는데요. 저도 세고비아랑 똘레도 갔을 때 정말 좋았거든요. 특히 똘레도 같은 경우는 되게 중세 도시 느낌이 나가지고 그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을 드리고 세고비아 같은 경우에도 수도교 엄청 거대한 수도교가 있거든요. 이 수도교가 정말 옛날에 물을 운반하기 위해서 되게 과학적으로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저렇게 지었을까? 보면은 진짜 신기하고 이렇게 사진 가까이서도 찍고 멀리서 찍고 엄청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약간 마드리드 근교라고 하기에는 좀 멀지만 꾸엔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여행을 저는 당일치기로 갔다 왔던 것 같은데 멀긴 해도 당일치기로 다녀올 순 있거든요. 꾸엔카 자체가 그렇게 볼 게 엄청 많은 도시는 아닌데 유명한 장소가 있어요. 이 사진이 있을 텐데 여기가 이제 달린 집이 있고 여기 이 다리에서 찍었는데 진짜 사진이 너무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보면은 여기도 되게 오래된 도시 느낌이 나면서 정말 예뻐요. 개인적으로 그런 느낌이 나는 관광지를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여기 갔을 때 저는 되게 좋았는데 너무 배경이 예뻐서 사실 그렇게 볼 거는 많지 않았지만 사진은 그래도 예쁘게 남겼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살았던 살라만카를 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사실 여기는 막 엄청 관광지로 유명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도 실제로 가보면 정말 정말 예쁜 야경을 볼 수가 있거든요. 유럽 여행을 다니면서 정말 예뻤던 광장 하나만 뽑아봐라 라고 한다면 진짜 망설이지도 않고 살라만카 플라사 마요르를 얘기를 드릴 텐데요. 여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딱 첫날에 플라사 마요르 너무 예뻐가지고 그날 와인 마시면서 사진을 딱 찍었거든요. 거기 야외 테이블에 앉아서 그 야경을 보면 진짜 와 여기에서 정말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너무너무너무 예뻐요. 사실 야경을 보려면 밤까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볼 게 많은 도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 개인적인 추천은 만약 스페인 여행을 하고 포르투갈로 넘어가신다면 마드리드랑 마드리드 근교 여행을 마치시고 한 점심쯤 살라만카로 넘어와서 유럽에서 가장 오래된 살라만카 대학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학교를 좀 구경한다든지 성당을 좀 구경하면서 저녁까지 보내다가
저녁 때 야경을 보고 그 다음에 야간 기차가 있어요. 그래서 야간 기차를 타고 포르투갈로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스페인 포르투갈 여행을 하신다면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야경을 보고 가시는 거를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북부 쪽으로 넘어가면 사실 북부 여행은 그렇게까지 많이 안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상대적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북부 여행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진짜 좋아했던 도시가 있었거든요.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 있는 산 세바스티안이라고 하는 도시인데 거의 프랑스에 정말 가까워요. 그래서 실제로 가면 프랑스 분들도 휴양지로 정말 많이 놀러 오더라고요. 여기가 제가 스페인에 가서 가장 처음으로 여행 간 도시거든요. 그때 이제 반 친구들이랑 같이 단체로 여행을 갔는데 여기에 이제 포인트는 또 미식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맛있는 음식이 정말 많거든요. 실제로 미슐랭 스타 식당이 진짜 많다고 들었어요. 10개 이상? 그 정도라고 들었는데 스페인에 이제 타파스라고 하는 요리가 있거든요. 약간 일종의 안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입에 딱 넣을 수 있는 크기로 빵 위에다가 뭐 새우라든지 문어 아니면 엔초비 뭐 여러 가지가 올라가서 간단하게 와인이나 맥주랑 먹는 그런 음식인데 여기는 정말 화려하고 진짜 눈으로 봐도 너무 예쁜 그런 타파스 집들이 정말 많아요. 실제로 타파스 골목도 있고 타파스 투어를 하는 그런 투어 프로그램도 있을 정도로 정말 유명한 곳인데 저도 여기에 이제 가서 저녁 때쯤 타파스 골목에 갔거든요. 근데 종류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고 눈을 정말 뗄 수 없는 그런 비주얼의 타파스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여기서 먹었던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푸아그라가 올라간 타파스였거든요. 그렇게 좀 특이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타파스 투어를 하러 여기 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전이랑 낮에는 바다에서 좀 한가로이 즐기고 싶고 저녁 때는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여유롭게 보내고 싶다면 여기 산세바스티안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북부를 지나서 발렌시아 쪽으로 내려오면 여기 이제 발렌시아 지방 동쪽에 보면은 조그마한 섬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제가 마요르카라는 섬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는 정말 너무 예쁘더라고요. 사실 스페인의 섬 하면 이비사가 먼저 떠오르실 텐데 거기는 약간 클러빙하고 파티하고 그런 걸로 유명한 섬이잖아요. 제가 간 곳은 왠지 신혼여행지로 최적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섬이었거든요. 이런 게 진짜 에메랄드 빛이구나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답고 진짜 너무 예뻐서 제가 여기를 여행을 갔다 와서 나는 신혼여행을 간다면 무조건 마요르카 섬으로 가겠다라고 주변에 얘기를 하고 막 다녔어요. 보면 여기 바다 색깔이 장난이 아닙니다. 진짜 예쁘죠? 거의 다 보이고 여기는 정말 무조건 다시 가고 싶은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그 액티비티 같은 거를 꽤 많이 했어요. 그 중에서 여기 있다. 카약을 했었거든요. 그 에메랄드빛 그 반짝반짝한 바다로 카약을 타고 나가는데 코스의 끝에 보면 푸른 동굴이라고 해서 밖에서 보면 되게 깜깜한 동굴인데 안에 이렇게 들어가면 바다가 정말 빛나는 거예요. 형광처럼. 진짜 그게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더라고요. 진짜 카야킹은 힘들었지만 진짜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는 바르셀로나. 저는 사실 바르셀로나를 처음 갔을 때 되게 놀랐던 게 여기가 대도시구나 하는 느낌이 정말 확 드는 거예요. 건물도 정말 높고 되게 막 쇼핑 거리 같은 데 가면은 정말 화려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이제 아시겠지만 바르셀로나 하면은 가우디라는 건축가가 바로 떠오르시잖아요. 그만큼 이 건축가의 작품이 도시 이곳저곳에 정말 많이 남아있는데요. 저도 가우디 건축물이 있는 곳을 모두 다 가보지는 않았는데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한 번 들어가는데 20에서 30유로 사이거든요. 4-5군데 간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금액이죠. 그래서 저도 친구랑 골라서 까사바뜨요, 그다음에 사그라다 파밀리아, 구엘공원 이 정도 갔던 것 같은데 그중에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데는 구엘공원이랑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 이 두 곳이거든요.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도 낮에도 가고 저녁 때도 한 번 더 갔거든요. 외관도 외관이지만 사그라다 파밀리아는 진짜 내부가 아름답거든요.
저는 유럽 여행도 다니고 스페인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성당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되게 별로 감흥이 없는 편이었는데 사라다 파밀리아의 내부에 들어갔는데 천장을 보는 순간 와 진짜 아름답다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특히 스테인글라스에 해가 반사돼서 들어오는데 좀 느지막할 때쯤 가면은 이게 빨간 빛으로 비친다고 해요. 정말 이래서 가우디가 유명하구나 싶을 정도로 제가 본 성당 중에 가장 아름답고 내부가 너무너무 화려하고 특이했던 그런 곳입니다. 가우디의 건축물들이 다 그렇지만 그 옛날에 어떻게 이런 설계를 했지? 할 정도로 디자인도 특이하고 색감도 특이하고 또 근데 신기하게 과학적으로 설계를 하기도 했고 자연과 또 조화가 어우러지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가우디의 건축물을 보면 볼수록 왜 그렇게 사람들이 자부심을 가지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았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좀 볼거리가 많은 여행이 좋다 하시면 바르셀로나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부로 내려와서 남부 여행지를 말씀드리면 진짜 스페인 남부도 제가 너무너무너무 사랑하는 도시들이 많은 곳인데요. 남부에서 한 군데만 뽑아라 라고 하면은 말라가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휴양지를 굉장히 좋아해서 말라가가 저에게는 정말 딱 맞는 여행지였어요. 그래도 이제 여기는 상대적으로 좀 한국인들에게 익숙한 도시인데 한국 분들이 스페인어를 공부하러 교환학생을 많이 오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대학교 동기 중에 한 명도 이 도시에서 교환학생을 했었는데 제가 친구가 있을 때 여기에 가보지를 못했거든요. 저는 나중에 혼자 여행으로 여기를 갔었는데 도착하자마자 내가 왜 여기서 공부를 하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였거든요. 우선 말라게타라는 유명한 해변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가보면 레스토랑에서 풍경을 구경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깅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한적하고 여유로운 그런 느낌이 드는 도시인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히 진짜 여기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해안을 따라서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해변 주변에 가면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게 너무 좋아서 자전거 대여소에 가서 자전거를 빌려서 해안도로를 타고 한참 자전거를 탔는데 이게 노을 질 때쯤 나와서 자전거를 타면 그 풍경을 보면서 달릴 수가 있는데 진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렇게 오래 있을 생각이 없었는데 3일 동안 정말 내내 다니면서 바다 구경하고 그냥 모래사장에 누워있기도 하고 자전거 타고 또 풍경도 감상하고 하면서 정말 여유롭게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은 여기 있다. 이렇게 야경이 진짜 아름답거든요. 너무 예뻐서 바로 그 바다를 볼 수 있는 레스토랑에 앉아가지고 혼자 코스로 음식을 먹었어요. 이게 숙박은 진짜 싼 데서 자고 경치가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이렇게 사치를 부렸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너무 예쁜 곳입니다. 그리고 말라가에서 이거 기억난다. 엄청 오래된 추로스 집이 있었어요. 제가 아침인가 갔었는데 되게 골목진 데 있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그 초코랑 추로스를 시켜서 먹었는데 정말 너무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진짜 여기는 꼭 다시 와서 먹어야겠다 할 정도로 너무 맛있었고 너무 행복했던 여행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이제 유명한 그라나다랑 세비야라고 하는 남부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있는데 과거에 이제 이슬람 세력 영향 하에 800년 동안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건축물이라든지 그런 거를 보면 이슬람의 색채가 짙게 남아있는 도시들인데요. 그래서 여기 두 도시는 나는 여행이라면은 볼 게 많고 배울 게 많은 게 최고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리고 싶은 곳인데 보면은 건축물만 봐도 되게 과거에 이슬람 문화가 남아있다는 게 확 느껴지는 그런 도시인데요. 특히 알카사르를 비롯해서 화려한 이슬람 시대의 건축물들을 볼 수 있는 아람브라 궁전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알바이신 지구를 가신다든지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행 일정이 길다 하시면 그라나다랑 좀 유사하게 이슬람의 문화가 많이 남아있는 세비야라든지 아니면은 꼬르도바
까지 같이 가시는 거를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여행을 다녔던 곳 중에서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곳 말고도 스페인에 정말 정말 매력있고 예쁜 도시들이 많아요. 제가 아직 못 가본 곳도 많고 다시 가서 살고 싶은 나라인데요. 이 코로나 시국이 끝나고 해외여행이 좀 자유로워진다면 정말 몇 달 동안 운전해가지고 여기저기 구석구석을 꼭 다녀보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